안녕하세요. 악곡을 통해 배우는 화성학 강의 여러분과 함께할 박하연입니다.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화성학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죠. 음악 이론보다도 더 어려운 거. 네. 가장 음악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게 어떤 그 음악적인 테크닉 기교 이런 연습보다도 사실은 이론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론 통론 공부, 기초 이론 공부하고 오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궁금해하실 게 화성학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화성학, 그것은 무엇인가? 네, 그런 화성학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화성학 그러면 왜 화성학이라고 부를까부터 좀 의문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용어에서부터 엉터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화성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음악을 화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는 공부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화성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학문이다. 그래서 화성학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죠. 그다음에 화성적인 어떤 법칙이다. 그래서 화성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어차피 이거는 하몬이라는 서양 음악이니까요. 원어 하모니에서 온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일본에서 이미 번역이 돼서요. 그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바꿔서 화성학, 화성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꼭 굳이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제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이 중에서도 화성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알맞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화성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말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도 올바른 표현,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표현으로 쓰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양 음악이니까 원어로 원래 어땠는지 화성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화성학, 지금 배워볼 화성학이 어느 시대길래 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화성은 시대적으로 고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고전 시대의 음악 어법이 화성이에요. 네, 그러면 음악사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고전 이전 시대가요, 바로크 시대입니다. 바로크는 화성이 아니라 화성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선율이 중요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에서 화성적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화성적인 선율이에요. 그래서 화성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냥 그 정도. 화성적. 이 이전 시대가 더 멀리 가면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르네상스까지만 쓸게요. 네. 음악사 시간은 아니니까. 르네상스 시대도 선율 시대입니다. 근데 화성이 아니라 정말 오직 선율이에요. 선율. 그다음에 조성을 사용했던 바로크 이후 시대랑 달리 여기는 선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음계 체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율 어법을 르네상스는 16세기 대위다. 네, 선율적인 어떤 움직임이다 해서 16세기 대위 선율. 그다음에 바로크 시대를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선율, 18세기 대위, 18세기 양식의 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위라는 말은 어느 선율 대 어느 선율, 어느 선율에 대한 어느 선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율 시대인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또 화성적인 선율, 화성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선율 시대, 18세기 바로크 시대를 거쳐서 그 모든 것의 어떤 완성인 시기가 고전 화성학 시대예요. 네, 그래서 선율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화성적인 개념이 아주 주를 이루고요. 음악 안에서는 정말 클래식 음악의 꽃이다. 네, 음악의 완성이다. 음악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시대가 고전 시대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는 그런 작곡가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까요? 고전 시대가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지금도 너무 많이 연주되는 그런 작곡가죠. 이 사람들의 곡이 많이 연주되잖아요. 그쵸? 바로크 시대가 바하 시대예요. 그 이전 시대는 뭐 고음악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지만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없죠. 우리는 너무 조성음악에 익숙해져 있고 조성이 시작되는 이 18세기 이 무렵부터의 곡을 지금도 아주 많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이후 시대의 곡만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18세기 이후의 음악들은 다 화성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혹은 화성 안에서 선율적인 개념이 들어간 조성음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볼 내용은 고전시대, 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고전시대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살던 시대, 그 시대의 음악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저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던 고전시대, 베토벤, 모차르트 나 친하지 않은데 하시더라도 그 시대의 어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면서 그 시대 때의 화성 그 법칙 그대로 지금도 네, 대중음악도 어떤 실용음악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써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시대 화성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그 다음 공부가 선율 공부를 좀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바로크 시대의 대위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선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온 거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 공부를 하실 때 16세기 대위 선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고전 시대의 화성이 음악에 꽂히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얘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제 음악 이론 다음에는 다른 거보다도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공부, 이 화성시대의 공부를 먼저 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성학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화성학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는 화성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오히려 또 계실 수도 있고요. 코드만 알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화성학이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유를 달리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적어도 가장 음악사적으로도 가장 음악의 완성이다, 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고전시대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놓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명을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겪어서 왔구나, 어법이 다르네, 지금 이 설명은 좀 부족한데 어떻게 변해왔을까 궁금해하시면서 음악사까지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 대위선율, 네, 16세기와 18세기의 대위음악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낭만시대, 인상주의 시대, 그 이후에 현대음악, 재즈 이런 것까지도 쭉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공부가 화성학 공부가 되신다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앞으로의 공부가 정말 강의가 도움이 크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고전음악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클래식만 봤을 때는 고전음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렇게 보면 음악의 가장 기초가, 네, 음악의 가장 기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에서도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이 클래식이구나. 네, 기준이 되는 게 클래식이구나. 고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클래식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조금은 생소한 거지, 낯선 거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요, 예로 그 여러 가지 곡을 들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고전 시대의 음악을, 네,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무래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높아심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떻게 여기에서 맞을까 하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강 마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화성학 공부 들어가겠습니다.